네, 안녕하세요. 예, 인간의 본능과 심리를 이용한 FPS 레벨 제작이란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넥슨 GT 김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 소개를 드리면요. 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FPS 7년 전쟁 배경 레벨 디자이너로 일했고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FPS 컴뱃 암즈 배경 레벨 디자이너로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FPS 서든 어택 배경 디자이너로 재직 중입니다. 네, 12년차 FPS 게임 레벨 배경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혹시 여기 XTM에서 방영한 국가가 부른다 이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2013년 12월 5일부터 2014년 4월 9일까지 방영한 프로그램인데요. 네, 전역한 특수부대원들 2명이 나와서 미션을 걸쳐서 최종 승리자를 뽑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미션 중에서 킬박스라는 미션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되게 흥미롭고 놀라운 결과가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우선 공유 드리겠습니다. 남흥찬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습니다. 박태성 대원이 굉장했습니다. 네, 가장 짧은 무슨 시간에 짓이죠? 승부를 났습니다 지금. 야, 이런 전투는 네.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정확히 3초 만에 끝난 거 아십니까? 중에서 쏘더랍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막무가내로 무작정 갔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어요. 그 들어가는 방향도 사람이 이제 총을 들게 되면 개나게 들리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지만 자신의 몸은 왼쪽을 은폐나 원패를 시키고 조준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반대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분의 뒤쪽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속하게 갔는데 그것도 주요했고. 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인간은 이렇게 방향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나온 그 백골 부대원도 이 방향에 대한 본능을 알고 이것을 역이용해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오늘 이 방향에 대한 본능을 통해서 FPS 레벨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로 FPS 레벨 디자인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FPS 게임 레벨 디자인은 업무 내용이 광범위하고 프로젝트별, 조직별, 게임 엔진별 업무가 상이하다는 것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FPS 게임 레벨 디자이너의 업무,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업무들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동선 디자인이 있습니다. 길, 공간, 구조를 제작하는 건데요. 좌측 하단에 보면은 이런 이미지를 맵 전개도를 보시면은 이런 맵 전개도를 만든 다음에 이 전개도를 통해서 3D 공간으로 구성하고요. 이 안에 사다리 아니면 계단, 오브젝트 등을 배치해서 구조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밸런스 디자인이 있습니다. 예, 팀별, 모드별 난이도를 제작하는 건데요. 팀 데스매치 같은 경우 양 팀 간 밸런스를 똑같이 만들고요. 아니면 특별한 그 파이어팀 미션이나 아니면 협동 미션 등에서는 각각 다른 난이도를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게임의 비주얼 배경을 제작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만든 구조 제작을 끝낸 후 이 구조를 박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나무 박스로 하냐 아니면 컨테이너 등으로 하냐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스크립트 디자인인데요. 네, 트리거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스크립트 디자인은 특정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예, 유저가 특정한 공간을 갔을 때 불이 켜지거나 문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등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것인데요. 언리얼 엔진으로 생각하시면 블루프린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기획적 요소와 아트적 요소가 결합된 유저 플레이 환경을 만드는 게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FPS 게임 레벨 제작 방법을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동선을 통한 레벨 제작 방법이 있습니다. 네, 좌측 하단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런 전개도나 도면을 통해서 맵을 구성하고 만들어서 테스트를 통해서 레벨을 제작하는 방식이 있고요. 우측 환경 컨셉을 통한 레벨 제작 방식이 있는데 우측 이미지를 보시면 사원으로 보이죠? 이런 사원이나 비행기, 잠수함 등에 대한 컨셉을 통해서 이 공간을 구성을 하고 그 공간을 열어주거나 닫아주거나 막아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레벨을 제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FPS 게임 레벨 제작에서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재미입니다. 예,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는데요. 우선 게임이니까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자연스러운 플레이 흐름입니다. 예, FPS 레벨 디자이너가 공간을 구성했는데 유저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루트를 만들었는데 유저가 나는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자연스러운 플레이 흐름이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의 FPS 레벨 디자인이란 유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간판이나 화살표 이런 사인 없이 목표 지점까지 자연스럽게 이동시킬 수 있다면은 유저 편의적인 좋은 레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저를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 아무 생각 없이는 본능적으로 끌리는 또 심리적으로 편안한 이런 레벨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 본능과 심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읽으면요. 심리학에서 인간 본능을 다룰 때 흔히 프로이드의 원자와 무의식 영역의 본능을 많이 꺼냅니다. 보통 심리학에서 사람의 정서만 연구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사람의 행동 연구도 심리학에 포함되고 뇌과학도 심리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본능도 심리학의 영역입니다. 네, 여기 우측 하단 컵에 그려진 분이 프로이드 박사님이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의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용이 좀 어렵죠? 근데 제가 단어에서 많이 이 의미를 찾았습니다. 예, 본능이라고 하면은 여기 근본 본자를 써가지고요. 동물이 태어난 뒤에 겪거나 배워서 갖춘 것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추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근본 본자를 쓰고요. 심리는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오늘 세션을 진행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레벨 디자이너로 돌아와서요. 이동 본능과 심리를 구모 사이트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대피 심리에서 이 레벨 디자인 요소를 제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네, 이 인간의 대피 심리에서 찾은 레벨 디자인 요소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의 대피 심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좌회 본능, 귀소 본능, 추종 본능, 일상, 동선, 지향성, 향광성, 향개방성, 가시경로 선택성, 일시경로 선택성, 지근거리 선택성, 직진 경로, 위험 회피 본능, 이성적 안정 지향성, 좌측 통행, 부하 내동성,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여기 있는 단어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인간의 대피 심리를 제가 찾은 부분이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한자가 많이 섞인 단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접하기 힘든 단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전부 다 FPS 레벨 디자인에 응용하기는 힘들고요. 이 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6가지 부분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좌회 본능, 향광성, 향개방성, 일시경로 선택성, 직진 경로, 위험 회피 본능,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좌회 본능이 있습니다. 예, 오른손잡이 본능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오른손잡이, 오른발잡이 특성상 좌측으로 회전하는 본능입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 왼쪽으로 돌 때 원심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생기고 이를 지탱하기 위해 오른다리에 더 강한 힘이 들어가야 하는데 오른다리가 더 강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왼쪽으로 도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이고 또 오른발잡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면으로 눈을 감고 똑바로 백걸음을 걷게 되면은 오른쪽 발이 내딛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몸이 조금씩 마지막 백발자국에서는 좌측으로 휘어지면서 백발자국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정도고요. 그래서 이 좌회 본능, 오른손잡이 본능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멜톤의 전시공학에서 사용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대부분의 75%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좌측 회전을 하면서 관람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전시장이 정면에 있고 문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들어가서 좌측으로 가세요, 우측으로 가세요 이런 사인이 없이 관람객이 입장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입구를 들어서서 우측으로 돌아서 크게 반시계 방향으로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관람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비 심리학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백화점, 마트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대부분 시야가 좌측을 향하게 되므로 좌측으로 회전하는 동선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는 주력 상품들을 좌측에 많이 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측에는 무엇을 배치하냐? 예, 우측 같은 경우에는 네, 휴게시설을 많이 배치합니다. 쇼파나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배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 마트입니다. 여러분 마트 한번 가보셨죠? 예,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마트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예, 대부분 입구는 우측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들어가서 농산물을 지나서 그 다음에 수산물, 그 다음에 축산물을 거치면서 크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장을 보게 됩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움직임도 좀 더 편하고 물건을 집기도 되게 편해서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네, 처음 해보신 영상 기억나시죠? 국가가 부른다 킬박스 영상입니다. 네, 군부대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네, 지금 내용은 국방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시가전투나 근접전투는 장애물들의 모서리 방향에 따라 총격전 시 우수사에게 불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총들이 오른손잡이용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폐물이 좌측에 있나 아니면 우측에 있냐에 따라서 이 군인의 피탄 면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많이 사용되고요. 이것을 그러면 제가 이제 레벨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다음과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여기는 1인칭 FPS 게임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지는 좀 설명을 위해서 좀 3인칭으로 뽑아놨는데요. 정면에 들어와가지고 큰 벽이 있을 경우 대부분 오른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좌회 본능 때문에요. 예, 두 번째로 형광성입니다. 네, 이 형광성을 말씀드리면요. 향자는 어디를 향한다는 뜻이고 광은 빛광자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네, 그래서 밝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광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징어 낚시를 할 때 오징어들도 밝은 빛으로 향하는 이런 형광성이 있는 거고요. 여름철에 그 가로등 같은 걸 보시면은 가로등에 나방이나 곤충들이 많이 몰려들죠. 이런 것도 형광성, 지광 본능에 따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레벨로 제작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정면으로 갔을 때 좌측 공간과 우측 공간, 똑같은 공간이 있을 경우 좌측 공간 끝부분에는 희미한 빛이 보이죠. 이럴 경우 대부분의 유저들은 우측보다 빛이 보이는 좌측 공간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향개방성입니다. 예, 앞에 내용들은 형광성과 유사한데요. 열리고 넓은 쪽으로 이동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네, 그래서 그 레벨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좌측, 우측 똑같은 공간인데 우측 부분만 천장을 열어서 하늘이 보이는 이런 공간을 만들 경우 유저들은 좀 더 개방성 있는 좌측
좌측 공간보다 우측 공간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일시경로입니다. 네, 일시경로는요. 예, 최초로 눈에 띈 곳,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이동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네, 게임에 적용을 해보면요. 최초 유저가 스폰할 때 이 스폰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은 캐릭터가 최초 스폰을 했는데 우측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서 좌측 방향을 다음을 바라보게 되겠죠? 이럴 경우는 대부분 우측 방향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본 길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좌측 방향을 선호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최초 스폰 시 좌측 방향을 바라보고 스폰하게 만들어주면은 우측 방향보다 좌측 방향을 선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직진 경로입니다. 네, 직진 경로는 곧바로 뻗은 통로로 이동하는 인간의 본능인데요. 직진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좌측 공간은 약간의 회전성을 주면서 곡선형 구간으로 길을 만들었고 우측은 쭉 뻗은 직선형 구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럴 경우 좌측 곡선형 구간보다 우측 직선형 구간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성적 안정 지향성이라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다고 믿는 장소, 경로로 이동하려는 특성입니다. 네, 이미지를 보시면은 문도 떨어져 나가 있고 파편들도 있고 유리 조각들도 있고 상당히 걷기 불편해 보이죠? 이런 공간을 지향하는 인간의 특성인데요. 예, 이렇게 공간을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이렇게 좌측 공간은 약간 그라비티도 있고 약간 습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공간인데 반면 우측 공간은 뭔가 견고해 보이고 잘 관리된 듯한 이런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런 공간이 두 개가 놓여졌을 때 플레이어는 왼쪽 공간보다 우측의 견고한 공간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금 설명드린 6가지들을 하나하나 사용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는데요. 우선 보통 팀 데스매치 같은 경우를 만들 때 가장 밸런스를 맞추기 쉬운 방법은 대칭형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S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스폰 포인트고요. 저 네모는 컨테이너 정도의 박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동선과 아래쪽으로 가는 동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런 Y축 대칭형,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해서 똑같은 대칭형 레벨을 만들 경우 양 팀 간의 밸런스는 같지 않게 됩니다. 보통 여기서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 말씀드린 이런 컨테이너 끝 공간이나 이쪽 끝 공간을 봤을 때 아까 좌회 본능, 오른손잡이 본능을 생각해 보시면은 플레이어의 피탑 면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팀 간의 전체적인 전투 흐름도 다른 양상을 띠게 나타나고요. 밸런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밸런스가 같은 대칭형 레벨을 만들 때는 Y축 대칭뿐만이 아니라 X축 대칭도 해서 이렇게 대칭형 레벨을 만들면은 양쪽 공간이 똑같이 피탑 면적이 똑같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같은 대칭형 레벨은 X, Y축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대칭을 만들면 됩니다. 예, 다음은 컴뱃암즈 섹터 25라는 레벨인데요. 예, 제가 만든 레벨입니다. 네, 자연스러운 전투 흐름으로 유저에게 좋은 호응을 받은 맵인데요. 네, 여기 A 포인트와 B 팀에서 각각 스폰을 해서 중앙 홀로 이동하면서 전투를 벌이는 그런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요. 좌측 첫 번째 이미지에서 스폰을 해서 중간,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이미지로 해서 진행 방향이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인간의 본능을 사용한 부분은 일시경로와 향광성과 향개방성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이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스폰을 할 때 유저의 시점을 다 이 중앙 홀로 집중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유저들은 일시경로를 통해서 중앙 홀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향광성입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이미지에서 두 번째 이미지, 그리고 세 번째 중앙 홀 이미지로 갈 때마다 빛의 양이 많아지고 밝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향광성을 이용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향개방성을 이용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무실 공간은 1층 높이 정도의 사무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이 사무실 공간에서 뛰어내립니다. 한 2층 공간 정도 되는 높이고요. 세 번째 중앙홀은 위쪽으로 엄청 높은 개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개방성을 사용해서 이 중앙으로 유저들의 플레이를 집중시킬 수가 있었고요. 네, 다음은 직진 경로입니다. 예, 중앙 홀로 가는 그 동선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저는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유저 플레이 흐름을 이끌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화살표보다는 빨간색 화살표 쪽으로 집중을 해주기 위해서 직진 경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쪽 파란색 화살표 곡선형 구간보다는 이 빨간색 화살표 직선형 구간을 유저들은 많이 선호하게 되었고요. 네, 또 여기서 또 좌회 본능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시계 방향의 플레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빨간 화살표 방향에 밸런스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B팀의 포인트, 녹색 포인트를 보시면요. 네, 좌회 본능, 오른손잡이 본능으로 봤을 때 피탄 면적이 조금밖에 안 나오고 반대로 파란색, 예, 파란색 포인트를 보시면요. 이 포인트에서는 유저의 피탄 면적이 많이 나오게 해서 예, 빨간 쪽 화살표에 밸런스 무게를 많이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간의 대피 심리에서 찾은 레벨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오늘 발표한 내용이 그 FPS 레벨 디자인에 대해서 좀 약간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신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발표 도와주신 저희 NDC 코치 선생님, 그리고 저희 파트장 양영재 파트장님, 양영재 팀장님, 저희 파트장님, 선승진 실장님, 임광현 실장님, 저희 서든어택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